윤길중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진화론, 다윈의 인간의 기원 정밀 분석 제17강 제14장 조류의 2차 성징 계속입니다. 암컷이 선택권을 행사하여 자기 자신을 가장 즐겁게 해주는 수컷의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번식철에 색깔이나 다른 장식에서 암수가 차이를 보일 때 보다 화려한 장식을 갖추는 것은 예외 없이 수컷입니다. 암컷이 의식적으로 심사숙고하는 것 같지는 않으나 가장 아름답고 감미로운 소리를 내며 가장 멋진 수컷에게 자극을 받고 마음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새의 정신 능력이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경우를 고려할 때 새의 짝짓기는 우연한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수컷이 여러 가지 매력으로 암컷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면 수컷이 그들의 장식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획득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류의 변이성과 2차 성징에 대하여, 변이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동일 종의 모든 개체는 유사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조류의 색깔이 성도태를 통한 연속적 변이의 축적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신념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보았듯이 변이가 암컷보다는 수컷에게서 쉽게 일어난다는 것은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모든 것들은 성도태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조류 날개의 눈알무늬 형성과 변이, 조류의 깃, 포유류의 털가죽, 파충류와 어류의 비늘, 양서류의 피부, 여러 종류의 나비와 그 외 곤충의 날개에서 볼 수 있는 눈알무늬보다 아름다운 장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특별히 주목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눈알무늬는 홍채 안에 동공이 있는 것처럼 다른 색의 고리 안에 하나의 반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의 점은 또 하나의 동심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공작 나비의 날개 위에 새겨진 눈알무늬는 물론 공작의 꼬리 덧깃에 새겨진 눈알무늬는 우리가 잘 아는 예입니다. 이렇게 놀랄 만큼 아름답고 복잡한 장식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 과정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곤충의 경우는 보다 단순했을 것입니다. 월리스는 간단한 작은 반점으로부터 우아한 색을 띠는 눈알무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점진적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일련의 나비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나비목의 눈알무늬가 변화하는 것을 보면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결코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인접한 조직의 성질이 미세하고 점진적인 변화에 의존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차 성징의 단계적 변화, 점진적 변화의 사례는 복잡한 장식이 연속적인 작은 단계로 획득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깃의 털은 깃대 끝으로 가면서 합체되어 계란형의 원반이나 눈알무늬를 형성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종의 날개와 꼬리의 눈알무늬는 원형이거나 계란형이며 또 아름다운 무지갯빛이 도는 청자색 원판으로 검정 테두리가 둘려 있습니다. 이제 점진적 변화의 원리로 공작이 우아함을 얻은 단계를 설명할 수만 있다면 거의 모든 것은 설명이 됩니다. 암컷 공작의 조상들은 긴 역사 속에서 이런 우월성을 판단하고 가장 아름다운 수컷을 계속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공작을 살아있는 세상의 새 중에서 가장 화려한 새로 만든 것입니다. 아르구스광 날개의 깃의 눈알무늬는 소켓 안에 느슨하게 들어있는 공처럼 신기한 모양으로 새겨져 있고 보통 눈알무늬와 다릅니다. 예술가들이 감탄을 자아내는 이 무늬가 색을 나타내는 원자 물질들의 우연한 집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장식이
처음부터 볼 눈알 효과를 내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고 변이가 우연히 연속적으로 선택되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라파엘의 마돈나 그림이 처음부터 사람을 그리고자 의도했던 것이 아니고 젊은 예술가가 우연히 물감을 선택하여 칠하다 그려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 날개의 몇몇 깃은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들은 한 반점으로부터 마무리된 볼 소켓 모양의 눈알무늬로 이어지는 점진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를 입증해 줍니다. 그리고 볼 소켓 눈알무늬 속 음영의 점진적인 단계도 명쾌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반점으로부터 신비한 볼 소켓 장식에 이르는 완벽한 시리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절하게도 이 깃 몇 개를 나에게 준 고울드는 점진적 변화에 관한 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다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원형 장식을 보고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며 어떤 이는 심지어 볼 소켓 눈알무늬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도태를 통하여 2차 깃이 길어지고 타원형 장식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그 색깔은 어두워집니다. 그 후 모양과 음영이 개선되면서 깃의 장식이 얻어지고 마침내 신비한 볼 소켓 눈알무늬로 발전하기까지 이 과정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아르구스공 날개깃의 현재 조건과 그 위에 새겨진 장식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단계적 점진적 원리가 주는 사고방식, 변이의 법칙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많은 가금류에게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어린 새들의 미성숙한 깃털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부터 우리는 수컷이 어떻게 화려한 깃과 다양한 장식을 얻게 되었는지의 가능한 단계들을 확신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들은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이들이 성적으로 도태되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벨트는 벌새의 아름다움을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암컷 한 마리와 그 앞에서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는 수컷 두 마리를 보았다. 한 마리는 로켓처럼 솟아오른 후 뒤집힌 낙하산처럼 흰 꼬리를 펼쳐 암컷 앞에 천천히 내려앉고 앞뒤가 잘 보이도록 돌면서 자신을 과시했다. 펼쳐진 꼬리는 다른 새보다 넓은 공간을 덮었다. 자신을 크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분명한 연기였다. 한 마리 수컷이 하강하는 동안 또 다른 수컷이 높이 치솟아 올랐다. 다시 천천히 내려와 날개를 펼치곤 했다. 공연은 결국 두 연기자 간의 전투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암컷의 사랑을 차지하는 녀석이 가장 아름다운 녀석인지 아니면 싸움을 가장 잘하는 녀석인지는 알 수 없다. 고울드는 나는 장식과 변이가 단일 객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거에 가장 우아하고 고귀한 방식으로 자신을 치장했던 수컷이 다른 수컷과의 경쟁에서 이득을 얻어 새롭게 획득한 아름다움을 많은 후손에게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